미국 해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함대가 멈춰섰어요. 이유는 단 하나. 배를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이 181일째 항구에 묶여있고 구축함의 37%가 작전 불능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 해군이 생전 처음으로 손을 벌렸습니다. 한국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30일 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81일이 31로, 37%가 92%로. 도대체 한국이 뭘 한 걸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제임스 맥도널드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짐이라고 불러요. 38년간 미 해군 조선소를 책임진 사람이죠.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 조선소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항공모함 3척을 건조했고 구축함 17척의 수리를 감독했어요. 미국 해군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죠. 평생을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전 세계 군함의 70%를 만들었잖아요. 냉전 시대에도 소련을 압도했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미국이 배를 못 만들 거라고는요. 하지만 작년 가을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국이 30일 만에 해낸 일을 우리는 6개월도 못했으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실입니다. 작년 9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노퍽 조선소에 출근했습니다. 거대한 경남고가 보이는 사무실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풍경은 평소와 달랐어요. 경남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181일째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배는 녹이 슬기 시작했어요. 전투기들은 경남고에서 내려져 창고에 쌓여 있었고요. 수천억 달러짜리 항공모함이 거대한 고철덩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빨간 파일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정비 지연 보고서였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이 181일이었어요. 6개월이 넘는 시간이죠. 그 사이 중국은 3척의 새 구축함을 진수했고 러시아는 2척의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배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해군 조달국장 톰 해리슨이 날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짐, 솔직히 말해주게. 톰이 회의실 문을 닫으며 물었어요. 우리 조선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8년간 미국 해군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톰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느 정도인가? 제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재 태평양 함대의 37%가 정비 대기 중입니다. 대서양 함대는 42%고요. 톰이 숨을 들이켰어요. 왜 이렇게 됐나?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숙련 인력 부족. 지난 10년간 베테랑 용접공의 60%가 은퇴했습니다. 신규 인력을 훈련시키는 데만 3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없었어요. 둘째, 부품 공급망 붕괴. 미국 내 조선 부품 제조사의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품은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셋째, 기술 단절. 옛날 방식을 아는 사람들은 은퇴했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아직 정착 안 됐어요. 그 사이에 공백이 너무 큽니다. 톰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미국인데 배 하나 못 고친다는 게 말이 되나? 저도 답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조지 워싱턴호 터빈 정비만 해도 특수 용접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12명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평균 연령이 62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펜타곤에서입니다. 내일 긴급회의래요. 다음 날 저는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해군 장관 캐서린 로드가 단상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녀가 무거운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 함정 가동률이었죠. 5년 전 85%였던 가동률이 지금은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엔 50%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해군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문제는 조선소입니다. 우리 조선소들이 정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톰 해리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민간 조선소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됩니까? 이미 시도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돈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숙련 인력과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때 한참모가 발언했습니다. 해외 조선소를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해외라니요? 톰이 반발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을 외국에서 고친다고요?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현실은 다릅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함대가 작동하지 않으면 자존심도 소용없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조선 능력 순위가 나타났죠. 1위 한국, 2위 중국, 3위 일본, 미국은 7위였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미 해군 함정 정비를 지원하겠다고요. 저는 놀라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이요? 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들입니다. 톰이 다시 반발했어요. 하지만 안보 문제는요? 우리 군사 기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장관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기술이 앞선 분야도 많아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국보다 기술이 앞서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장관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평균 정비 기간입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숫자가 떴어요. 30일. 우리의 181일과 대조됐습니다. 6배 빠른 속도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은 92%입니다. 장관이 덧붙였어요. 우리의 58%와 비교해보세요. 톰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장관님, 그건 그들의 배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배는 다를 겁니다.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장관이 결정을 내렸어요. 구축함 한 척을 한국팀에 맡겨보죠. 결과를 보고 판단합시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노폭 조선소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가 팀이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라지만 미 해군 함정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작은 버스 한 대가 들어왔어요. 12명의 한국인이 내렸습니다. 리더는 이준호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한국해양대 교수 출신으로 조선공학 전문가였죠.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 자문단입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그들을 관찰했어요. 모두 50대 이상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수리할 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박사가 물었어요. 우리는 경남고로 향했습니다. 구축함 윌리엄 P. 로렌스호가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미 3개월째였습니다. 이 박사팀이 배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1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관찰만 했습니다. 마침내 이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30일이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30일 안에 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조선소는 노폭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했고요. 휴일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정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어떤 부품을 언제 교체하고 어떤 순서로 용접할지 분 단위로 스케줄이 짜여 있었죠. 우리 미국 정비병들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15일째 되던 날 저는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터빈룸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엔지니어 2명이 정밀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베테랑 용접공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짐, 이거 봐요. 용접공 마이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 용접 기술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30년 해온 것보다 정밀해요. 저는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오차가 0.1도 안 됐죠. 20일째 되던 날 엔진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 박사가 제게 말했어요. 내일이면 완료됩니다. 정말입니까? 아직 10일이나 남았는데요. 예정보다 빠릅니다. 이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효율적으로 일하면 가능해요. 다음 날 오후 3시 최종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엔진이 가동됐어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톰 해리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8일 만에 끝냈습니다.
181일 걸릴 일을요. 톰이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펜타곤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구축함 수리 완료. 소요시간 28일. 예정 대비 153일 단축. 그리고 2주 후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군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CNN을 포함한 모든 주요 언론이 참석했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관이 단상에 섰어요. 미 해군은 한국조선 기업들과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국의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 정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장관님, 미국 조선소로는 불가능합니까? CNN 마크 윌슨 기자가 물었어요. 장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선소만으로는 함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닙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죠. 자존심으로는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파트너입니다. 그날 저녁 CNN 특집 방송이 나갔습니다. 제가 인터뷰이로 초대됐어요. 맥도널드 씨, 38년간 미 해군 조선소를 책임지셨죠? 마크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직접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181일 걸릴 일을 28일 만에 해냈어요. 그것도 완벽하제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스템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조선을 과학으로 접근해요. 모든 공정이 데이터화되어 있고 AI로 최적화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날 방식에 의존하는데 그들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어요. 미국이 배울 점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배워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그들은 떠들지 않고 일로 증명하죠. 그게 진짜 프로페셔널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일부는 비난했습니다. 미국을 무시한다고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어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목소리였죠.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팀이 참여한 조선소의 함정 가동률이 58%에서 87%로 올라갔어요. 181일이던 평균 정비 기간이 45일로 줄었고요. 펜타곤은 예산을 30% 절감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었으니까요. 어제 저는 노폭 조선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경남권은 이제 활기로 가득했어요.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한 젊은 미국 정비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맥도널드 씨, 한국팀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특히 정밀함과 효율성이요. 저희도 이제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배우는 게 중요하지. 자존심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은퇴 전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겸손의 힘이었어요. 38년간 미 해군 조선소를 책임지며 배운 교훈입니다. 제가 첫 문장을 썼어요. 우리는 오만했고 현실을 외면했다. 하지만 한국이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줬다. 진짜 강함은 큰 소리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세계 최고였다. 떠들지 않고 일로 증명했다. 그것이 진짜 프로페셔널의 자세다. 미국은 이제 배워야 한다. 오늘 제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한국이 왜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 치지 않아. 하지만 일은 확실하게 해. 181일 걸릴 일을 30일 만에 해내지. 그게 진짜 실력이야.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38년간 일했지만 가장 큰 교훈은 마지막 해에 배웠어.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걸. 지금 제 사무실 벽에는 한국팀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28일 만에 구축함 수리를 완료한 날이었죠. 그 사진 아래 제가 쓴 문구가 있어요. 자존심은 배를 띄우지 못한다. 기술이 배를 띄운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여러분, 미국은 세계 최강 해군입니다. 하지만 배를 제때 고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떠들지 않고 일로 보여주는 파트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조용히 일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대한민국. 세계가 인정하는 진짜 실력.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